안녕하세요. 랜선 뜨개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나어제 싱킹빵입니다. 나오제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청 열심히 양말을 뜨고 있어요. 제가 30일 동안 양말을 6켤레 뜨겠다는 셀프 과제를 내는 바람에 안 그래도 될 만큼 엄청나게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킹깡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뭐 양말에 매여 있죠. 양말 튜토리얼 영상도 열심히 찍고 있고요. 다가올 12월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양말을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도안 작업도 하고 있어요. 저희 둘 다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킹킹깡 나오제 유튜브 채널로 찾아오시면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랜선 뜨개방에서는 오늘 무슨 얘기 할까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바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실 이야기가 와야 순서가 맞겠죠?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하니까요. 그 중에서도 실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정하고 세부 사항을 막 이야기하던 중에 좀 안 좋은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나쁜가? 망설였거든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약간 이야기하기 민감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다른 주제를 하기에는 바늘 이야기를 이미 한 다음이라서 실만큼 또 매끄럽게 연결된 주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어떤 이슈인지 아마 잘 아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이야기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는 오늘 실 소재를 한번 물고 뜯고 씹고 맛봐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심도 있게 가는 건가요? 좀 무리가 있다면 겉만 한번 살짝 핥아볼게요, 그럼. 네네, 그렇게 겉만 핥아보는 걸로 해봅시다. 뭐 뜨개실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소재가 뭘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실을 구분하는 가장 큰 요소가 소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건 양모 같은 천연 소재일 거고요. 또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합성 소재, 그런 것도 있고, 천연 소재는 우리가 공장에서 마구마구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데, 합성 소재를 여기에 같이 섞어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역할도 하고 내구성을 높인다거나 중량을 가볍게 한다거나 할 수도 있고 또 뭐 반짝이는 그런 소재를 더하면은 또 일반 천연 소재가 가지고 있지 못한 특별한 터치감 이런 걸 준다거나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 중에서도 천연 소재는 어디서 온 건지에 따라서 동물성이랑 식물성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물성에는 양모 같은 울이랑 알파카, 앙고라 이런 게 들어갈 것 같고, 식물성은 뭐 면이나 린넨 같은 게 있겠죠. 합성 소재도 폴리, 아크릴, 나일론 같은 화학 섬유랑 텐셀이랑 비스코스 같은 가공 섬유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스코스는 저희가 쉽게 듣는 그 레이온이랑 같은 거래요. 엄청 종류가 많은데 사실 또 우리가 뜨개질 할 때 천연 합성 이런 거 구분 없이 가장 많이 쓰는 건 뭐 양모 아니면 양모와 합성 섬유의 혼방 이런 거겠죠. 왜냐하면 뜨개 작품들이 대부분 가을 겨울 같이 추운 날씨에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따뜻한 소재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또 가격이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요. 맞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일단 공급이 늘어날 거고 자연스럽게 색깔이랑 스타일 같은 게 엄청 다양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또 소비자들은 양모를 많이 선택을 하겠죠? 양모실 시장의 이 전체적인 선순환을 만드는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제가 구매한 실이랑 사용해본 실, 그리고 아직은 못 샀지만 이제 사려고 벼르고 있는 실도 한 3분의 2 정도는 울인 것 같아요. 특별히 막 다른 소재의 실을 사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는 이상 막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고르다 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장바구니에 남아있는 게 양모실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리고 겨울에도 약간 땀이 많이 나요. 특히 난방이 좀 많이 세게 틀어진 실내에선 땀이 정말 많이 나는데 그래서 니트 자체를 사실은 잘 못 입고 또 합성 섬유가 많이 섞인 니트를 입으면 되게 그 따뜻하긴 따뜻하죠. 합성 섬유가. 근데 그 따뜻함이 옷이랑 제 몸 사이에서 막 미친 듯이 무슨 사우나에 온 것처럼 저를 지져요. 그래서 땀이 막 삐질삐질 나는데 근데 울로만 만들어진 옷을 입었을 땐 이런 이슈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양모의 특징에서 오는 거래요. 양모가 보온도 잘 되기도 잘 되지만 양 자체가 그 체온 조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땀을 흡수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그 양모가 잘 한대요. 그래서 쾌적한 게 더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 채널에 올렸던 영상에서 전 합성섬유 섞인 실을 잘 안 쓰려고 해요.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땀쟁이라서 그런 거예요. 합성 섬유가 좀 들어가면 공기가 잘 안 통하면서 약간 찜통처럼 만드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맞아, 저는 그게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엄청 진짜 딱 그 말이 맞아요. 찜통같이 느껴져요, 스스로가, 몸이. 그래서 제가 기성복을 이제 울 들어간 옷을 사 입을 때는 양모가 몇 퍼센트 들어갔느냐 이런 함량을 보고 골랐는데 사실 옷을 사러 갔을 때 만져보면 같은 양모 100, 모 100이어도 브랜드마다 옷마다 촉감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서 쓰는 뜨개실도 울 100인데 촉감이 다 다르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양모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대요. 일단 램스울, 버진울, 메리노울 이런 게 있고요. 램스울부터 얘기를 해보면 램이 새끼 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생후 7개월 미만의 그 새끼 양한테서 얻는 게 바로 램스울인 거죠. 램술. 들어봤어요. 근데 아기 양한테서 나온 털이면 엄청 부드러울 것 같아요. 사람도 막 애기 솜털 이런 거 엄청 부드럽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써본 램술들은 엄청 좀 뻣뻣한 편이었거든요. 약간 거칠거나 가공의 차이인 걸까요? 그게 처음 깎는 털이니까. 그리고 또 버진울이랑도 같은 건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오팔 양말실이 버진울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저도 지금 버진울이 섞인 실로 양말을 뜨고 있어요. 버진울은 처음 깎아낸 부드러운 울이라는 뜻도 있고 또 가공되지 않고 혹은 재활용되지 않은 울이라는 뜻도 있대요. 근데 사실 요즘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막 전쟁 때는 자원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은 품목들을 일반인들이 소비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었대요. 그걸 전쟁 물자로 다 사용을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이미 있던 옷을 고쳐 입기도 하고 아니면은 옷을 다 풀어가지고 다시 옷을 짜서 입기도 한 거죠. 그래서 버진울은 이거 우리 재활용한 거 아니다. 처음 쓴 울이다. 그러니까 우리 엄청 이거 고급지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사실 요즘은 뭐 자원이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세상이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공장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지 않는 이상 재활용하진 않을 테니까 버진울이라는 뜻은 만약에 그쪽 뜻으로 쓴 거라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진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은 사실 리사이클 울 이런 게 더 강조되기도 하잖아요. 그쵸. 요즘 감성은 리사이클링이랑 업사이클링이죠. 버진울이랑 램스울 말고도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울 종류가 또 있는데 그게 메리노 울일 거예요. 메리노 울은 호주나 뉴질랜드에 많은 메리노 양한테서 온 그런 소재라고 합니다. 맞아. 호주가 양으로 유명하죠. 호주 가서 양 봤다는 얘기, 호주 가서 막 양모 이불을 이고지고 사왔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넓은 초원에 막 양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 상상되는데 캥거루, 코알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양도 많으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양이 많은 게 메리노 울의 80%가 호주랑 뉴질랜드에서 온대요, 실제로. 그리고 메리노 울이 생산성이 엄청 좋아가지고 건강한 양 한 마리가 1년에 18kg나 메리노 울을 생산하는 거예요. 저희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생각해보면 털 길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 더 길어지지 않는데 이 메리노 양은 털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1년에 한 번씩 털을 밀어줘야 되고 이걸 밀지 않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털 관리를 당하는 양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옷으로 만드는 인간 입장에서도 서로 윈윈인 거죠. 신기하네요. 근데 또 제가 생각해보면은 브루클린 트윗에서 옛날에 실 사려고 찾아봤을 때 거기서는 다 미국에서 키운 양에서 얻은 울만 쓴다 이랬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브루클린 트윗도 메리노 울이네요. 그러면은 메리노 울이라고 해서 아무튼 100%다 호주랑 뉴질랜드에서만 나오는 뜻은 아니라는 뜻이긴 하네요. 그런가 봐요.
그 나머지 20% 중에 일부 미국에서도 키우는 것 같아요. 메리노 양을. 왜 브루클린 트위드나 우렌더갱 같이 그런 사이트를 보면 어디에서 키운 양이라고 다 표시를 해두더라고요. 저 이번에 실 사면서 막 좀 찾아봤었는데 드롭스 걔네는 남미에서 양을 키운다고 그러고 우렌더갱은 페루에서 키운다고 해요. 근데 또 울 종류 하면 막 슈퍼시울, 파이놀, 엑스트라 파이놀 이런 거 있잖아요. 슈퍼시울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기계 세탁, 막 물 세탁, 세탁기 돌려도 되는 그런 가공한 울이라는 거. 그거는 확실히 제가 알아요. 사실 울이 다 좋은데 내구성이 약하고 또 손 세탁해야 되고 물도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슈퍼시울은 그 모든 걸 극복하는 가공을 하니까 제가 슈퍼시울이 제일 좋더라고요. 저도 슈퍼워시울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떤 가공을 거쳤길래 그게 가능하게 하는 건지 진짜 어마어마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파이놀이랑 엑스트라 파이놀은 울의 굵기를 말하는 거래요. 실 자체의 굵기가 아니라 그 실을 만들 때 사용하는 양털의 굵기래요. 왜 똑같은 사람의 머리카락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가늘고 어떤 사람은 꽤 두껍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양털도 종에 따라 개체에 따라 이 굵기가 다 다른 거죠. 그쵸. 털의 굵기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단위가 1000분의 1mm라고 합니다. 그게 마이크론, 미크론 이런 단위래요. 1000분의 1mm 저 이런 거 상상 못 하거든요. 완전 뼛속까지 문과생이라 가지고 문송하네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머리카락은 보통 80 마이크론이라고 해요. 이게 털이 가늘수록 그 안에 더 많은 공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보온성이 올라간대요. 그 파인울은 19 마이크론 정도? 그래서 머리카락 굵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슈퍼 파이놀이랑 울트라 파이놀은 16에서 17 마이크론이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 가는 거죠. 저 지금 제 머리카락 봤거든요. 제 머리카락은 아마 80 마이크론이 안 될 거예요. 좀 가는 편이라서. 그래도 이게 한 70은 될 텐데 이거에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니까. 이걸 또 쪼개야 된다. 그러니까 괜히 머리카락 지금 뜯어보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이태리 실 중에서 슈퍼파인 메리노 울이라고 써진 걸 써봤거든요. 진짜 뽀송하고 너무 따뜻하고 말도 못하게 가벼웠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무슨 캐시미어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캐시미어가 가벼운 실로 제일 유명하잖아요. 일단 가볍고 따뜻한 실 이런 거 생각하면 딱 캐시미어죠. 그렇죠. 막 더 울보다 가볍고 부드럽고 이런 것들을 원할 때 캐시미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캐시미어가 어디에서 온 건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캐시미어가 사실은 인도의 산악지대인 카슈미르 지방에서 유래한 단어래요. 그 지역에 사는 캐시미어 사냥, 사실 영어로는 캐시미어 고트라고 해서 염소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동물 전문가 말로는 염소는 사냥이 아니다. 근데 저는 동물 전문가 아니라서 되게 헷갈리는데 또 생긴 걸 보면은 그냥 아무튼 염소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동물의 털을 뽑아서 만든 섬유가 캐시미어래요. 왜 한국에서는 양이랑 염소가 딱히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아서 더 저희가 양, 염소, 더 나아가서 사냥까지 이 동물들을 구별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어쨌든 캐시미어는 염소털, 사냥털, 어쨌든 그 털이네요. 옛날에는 그 카슈미르에서 많이 키워서 그 카슈미르에서 캐시미어라는 이름이 온 건데 지금은 인도보다는 중국 북부 아니면 몽골 이쪽이 캐시미어 염소를 가장 많이 키우고 있고 생산량도 세계 1, 2위를 걔네가 다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캐시미어의 특징은 아까 우리가 계속 말한 대로 양보다 더 부드럽고 가볍고 보온성이 더 높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내구성이 조금 더 강하대요. 그리고 양모보다 훨씬 더 비싸잖아요. 저는 이 특징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이유가 양모는 그냥 연중 그냥 바리깡으로 쫙 밀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데 사냥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1년에 한 번 털갈이 할 때 그때 염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때만 털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 왜 강아지들 털갈이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 강아지들 여름엔 털이 되게 뻣뻣한 털이 있는데 겨울 되면 그 사이에 보송하게 솜털이 차오르잖아요. 그게 다시 봄, 여름 되면서 빠지고
그 사냥도 마찬가지래요. 그 솜털을 사람이 일일이 빗질을 해서 내 머리도 안 빗는데 일일이 빗어서 수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얻어내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 털을 그냥 쫙 그 양처럼 밀어가지고 깎아가지고 그 뻣뻣한 털 중에서 보송한 것만 주워내서 얻는 거래요. 너무 이거 약간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밸런스 게임 같은 거 요즘 유행하잖아요. 낑깡님은 만약에 캐시미어 염소의 털을 빗는다 아니면 깎아서 골라서 줍는다 뭘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으세요? 빗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둘 다 별로야. 어쨌든 그런 작업으로 털을 모아야 하면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양도 진짜 적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메리노 울은 한 마리에 그 포동포동한 양한테서 나오는 게 18kg이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그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500g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콘사 하나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산량이 적으니까 우리가 쓰는 캐시미어가 사실 비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솜털만 걷어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깎아서 그 솜털을 골라내는 경우는 사실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다 골라내겠어요. 그래서 뻣뻣한 털이 꽤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부드러운 캐시미어가 아닌 또 다른 느낌의 캐시미어가 생산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캐시미어에도 등급차가 생기고 가격차가 생기는 거래요. 왜 기성복 중에도 분명히 캐시미어라고 적혀 있는데 별로 안 부드러운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메리노 울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딱히 차이를 모르겠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이게 캐시미어랑 양모랑 둘 다 등급도 중요하고 가공 방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캐시미어 외에도 부드러운 실, 보송한 실 하면 앙고라랑 알파카, 모헤어 같은 실도 저는 생각나거든요. 다 이거 동물성이죠. 그쵸. 모헤어는 이것도 사람들이 요즘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것도 앙고라 염소의 털을 가공한 거래요. 이것도 뭐 염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앙고라 고트의 털을 가공한 건데요. 그 앙고라가 지역 이름인데 터키의 앙카라 그 고산 지역이 고향이라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고 걔네 털이 엄청 길어가지고 되게 따뜻하고 또 좋은 게 인간 입장에서 좋은 거겠죠? 염색이 진짜 잘 된다고 해요. 또 색상도 엄청 알록달록 다양하고 그게 이제 염색이 잘 되기 때문인 것 같고 또 캐시미어처럼 상당히 이것도 고급 섬유에 속하기 때문에 가격도 높은 편이래요. 앙고라 염소에서 모헤어가 나오는 거였구나.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앙고라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따로 있잖아요. 앙고라 토끼한테서 가져오는 섬유. 맞아요. 이게 토끼랑 염소랑 고향이 같아서 이름이 같이 붙어 있는 거래요. 저희가 앙고라 섬유를 만들 때는 앙고라 토끼한테서 부드러운 털만 뽑는 방식으로 소재를 얻는데 이게 또 하나하나 뽑으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캐시미어처럼 깎아가지고 거친 털이랑 좀 섞이게 생산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앙고라가 왜 그 복슬복슬한지 토끼한테서 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근데 앙고라는 털이 엄청 많이 날리잖아요. 모헤어도 조금 뜰 때 날려가지고 저는 알고 보니 그게 모헤어는 아니었던 거지만 아무튼 모헤어로 실을 뜰 때 좀 마스크 끼고 했어야 됐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이게 코에 날려가지고 코랑 목에 껴가지고 근데 앙고라는 기성복으로 사 입어도 엄청 빠지더라고요. 저 20대 초반에 앙고라 니트를 샀었는데 그게 온 사방에 털이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해서 이거 불량품 아니냐 아니 물어보니까 약간 앙고라 니트에서 빠지는 털이 약간 상식 바뀌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진짜 무슨 털갈이 내가 하고 있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번에 보면 온데 다 털이야. 안에 입은 옷, 겉에 입은 옷에도 다 붙어 있고 입에서도 막 계속 실 나오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앙고라가 원래 그래요. 그것도 모르고 사신 거예요? 하고 엄청 핀잔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일단 앙고라 하면 학을 떼고 절대 안 사잖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점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딱히 좋아하지 않는 소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저런 실 소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동물 털을 되게 다양하게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대표적인 것들만 뽑아서 이야기했을 때 마지막으로 낙타 정도를 더 언급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파카가 사실 낙타인 거 아셨어요? 저는 이거 좀 놀랐거든요. 낙타가 엄청 털이 뻣뻣할 것 같은데 알파카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알파카는 보면은 약간 양인데 목이 긴 양 약간. 같이 생긴 사실 실물 본 적 없고 그냥 만화로 그냥 뭔가 캐릭터로만 본 적 그려진 있는 걸로만. 뽀글뽀글한 아. 친구들. 그쵸. 근데 이 얘네가 그 보통 동물은 다 자기 털이 야생에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털도 보호해야 되고 그 체온도 유지해야 되고 해서 그 젖으면 비들이 미끌리도록 오일 성분 같은 걸 털에 가지고 있대요. 근데 알파카는 비가 안 오는 데 사나? 아무튼 이 오일 성분이 털에 없어가지고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성분이고 마찬가지로 따뜻하고 내구성이 좋고 이게 저는 사실 사용해보지 않아서 이건 모르겠는데 뭐 이야기로는 특별한 관리 없이도 뽀송뽀송하대요. 특별한 관리 없이도 이 단어들이 주는 매력이 너무 커. 그러니까 슈퍼워시올 이런 느낌으로. 어. 그리고 또 이 알파카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다가 읽은 건데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갖고 왔어요. 예전에 그 2500년 된 것으로 추정된 거겠죠? 그런 미라가 알파카에 쌓여가지고 알파카 뭐 섬유 이런 거겠죠? 그런 거에 쌓여서 발견이 됐는데 너무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였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알파카가 내구성이 얼마나 좋길래 이 알파카로 쌓인 그 미라가 완벽하게 보존돼 있었나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약간 진실, 거짓, 약간 이런 느낌인가? 맨날 일요일 아침에 하는 그거 이름이 그쵸? 뭔지 기억이 안 나. 서프라이즈. 맞아, 서프라이즈. 동물 그럼 소재는 이 정도면 짚어본 걸까요? 네, 어느 정도 훑어봤는데, 근데 약간 좀 접근 방향이 다른 동물성 소재가 하나 있어요. 실크인데요. 누에고치에서 저희가 이거를 뽑아낸 실이니까 이것도 동물성이죠. 그러네요. 완전 빼먹을 뻔했어요. 누에가 뽕잎을 먹고 뽑아낸 실로 고치를 똥똥 만들고 그거를 고치에서 다시 삶아갖고 이제 우리가 사람이 실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엄청 중요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걸로 약간 경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장려를 했대요. 서울 여기저기 한양이었겠죠? 그때 누에 치는 장소인 잠실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그 롯데월드에 있는 그 잠실이 그때 만들었던 동쪽에 있는 잠실, 동잠실이고 또 사실 서울 지하철 3호선에 잠원역 있잖아요. 그 잠원동 거기도 잠실을 뒀던 데라서 그 잠자가 들어가는 거래요. 와. 약간 역사가 있는 그런 건데 실크 자체가 워낙 고급 실이라서 철저하게 등급을 나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고치에서 바로 이렇게 막 하나하나 뽑는 사실 고치도 본 적 없어요. 그냥 하얗게 인사동에서 막 동그랗게. 이렇게 막 고치 막 그런 거 막 쇼 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막 사탕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 꿀타래 맞아. 약간 그런 거 상상하면 고치에서 이렇게 꿀타래 섬유가 딱 뽑아가지고 실로 그런 만든 실을 거. 뽑아내죠. 좀 그건 상상할 수 있으니까 고치에서 뽑는 건 상상이 안 돼도 그래서 그거를 실로 만든 게 최상급이고 사실 근데 뜨개실에는 2등급은 사용되지 않고 남은 부산물들 모아서 만든 게 중급 아니면 완전 부스러기들 모아서 만든 게 하급이고 그게 뜨개실에 사용이 된대요. 최상급 실크는 어마어마한 옷을 만들려고 따로 어디서 사가나 봐요. 근데 일단 실크 하면 저는 광택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부드럽단 말은 굳이 말해봤자 입 아프겠죠. 등급이 높으면 내구성도 올라간대요. 그리고 진짜 궁극의 사기 포인트가 있는데 실크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자동 뭐 쿨링 시스템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시원할 수 있는지 진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울같이 포근한 소재랑 섞으면 추운 계절에 쓰면 좋고 린넨이랑 면같이 차가운 소재랑 섞으면 더운 계절에 쓸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저도 사기 같기도 하고 겪어보지 못한 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진짜 모에어는 여름에 시원하대요. 안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막 구스 이불도 여름용 있잖아요. 여름에도 구스 덮는 분들 계시던데 그게 훨씬 뭐 시원하다고? 진짜 상상이 안 된다. 꼭 경험해보고 싶어요. 한번 떠서 입어보면 이게 경험 가능한 일인가? 아니 근데 저희가 동물성 실들을 엄청 많이 쓸수록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잖아요.
바로 동물복지인데요. 맞아요. 요즘은 특히 먹는 거 위주로 동물복지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실들도 동물복지랑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동물에서 얻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해외 직구로 접하는 실들을 보면 동물복지를 실천한 실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양모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뮬싱프리라고 적혀 있어요. 그 뮬싱이 뭐냐면 양들이 대소변을 보면서 엉덩이 쪽 털이 사실 양이 엄청 뽀글뽀글하니까 그 엉덩이 쪽 털이 많이 지저분해지고 그러다 보면 구더기가 생기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에 살 자체를 그냥 도려낸대요. 구더기가 자리 잡을 털 자체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뮬싱이라고 하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그 뮬싱 과정에서 양들이 진통제도 맞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끔찍해요. 그 살을 도려내서 거기에 털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우리가 편하려고 동물을 착취하는 게 아닐 수가 없잖아요. 뮬싱 프리가 추가적인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브루클린 트위드 홈페이지를 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양모는 이제 뮬싱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랜더갱에서 나온 울들도 페루산이긴 한데 뮬싱 프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은 뭐를 사대주의적 발언인가? 여러 가지 소리를 아무튼 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되게 다양하게.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서야 그러긴 문화권이 다양해서 했는데 그런가? 그쵸. 그래서 뜨개실에도 그런 점들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또 비건을 지향한 사람도 많아서 그런지 비건실도 있고요. 우랜더갱에서도 비건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찾아보니까 울 웨어하우스에서 많이 구입하시는 드롭스실도 자기네가 울을 얻는 양은 남미에서 완전 방목해서 자연적으로 얻는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 동물 복지나 비건실 생산하는 대표적인 업체? 그런 곳으로 우랜더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좀 많이 사시는 것 같죠. 맞아요. 우랜더갱의 티나테이프 야는 유칼립투스로 만든 비건실이고 그 외에도 옷공장에서 옷을 생산하고 남은 잔여물들을 모아가지고 저지비굿 같은 패브릭 양도 만들고 데님을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빌리진 양도 만든다고 하네요.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뭔가 자연의 생산물들을 가져와서 쓰는데 이 가져온 것들을 어쨌든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철저히 소비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동물성 소재가 동물학대 이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모르고 썼던 게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무거워졌는데 섬유업계에서 그래서 울에는 이제 밀싱프리 같은 게 있고 앙고라도 아까 토끼 털을 뽑아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토끼가 많은 고통을 느낀대요. 그리고 또 어떤 중국의 앙고라 그 농장이라고 해야겠죠? 거기서 이제 앙고라 털을 뽑는 영상이 폭로가 된 거죠. 저도 사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토끼를 그냥 묶어놓고 막 뽑아내는데 토끼가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털을 뽑는 게 아니라 이제 털을 깎고 나서도 체온을 조절할 수 있게 일정 길이만 남기고 깎아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뻣뻣한 거 사이에서 솜털만 얻는 식으로 생산을 하는 실에다가 케어고라라는 인증 마크를 붙이기도 한대요. 섬유업계 일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참 다행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실들을 한국에서 구입하기에는 선택지도 좁고 또 가격적인 장벽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실천하지 못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번 화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사실들을 알게 된 것처럼 아무튼 이런 새로운 기준과 선택지들이 있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건 나중에 언젠가 실을 고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라면 만약에 가격이 비슷하다면 뭔가 조금 더 윤리적으로 생산된 걸 구입하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알고 있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사람마다 행동하는 시기랑 정도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확실히 소비자가 더 많이 알고 선택을 할수록 생산업계랑 유통업계가 조금 더 소비자 눈치도 보고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소비자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걸 느낀 게 제가 이번 화를 준비하다 보니까 캐시미어가 정말 그렇게 저렴할 수는 없었다라는 걸 말이 안 사실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새삼스러운 건데 백화점에서 파는 캐시미어 니트가 그 가격인데 아무튼 저는 이제서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아니 한 마리에 1년에 500g밖에 못 얻는데 근데 그게 70%나 들어서 35,000원 막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번 주, 저번 주에 걸쳐서 터진 그 이슈죠. 지난주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한 블로그에서 판매하던 콘사가 혼용률 표기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의 제보로 알려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나온 거죠. 맞아요. 그 혼용률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허위로 표기를 한 건지, 자기가 뭐 속은 건지, 뭐 아니면은 도대체 어느 만큼 모든 제품에 다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에는 정직했는지, 뭐 그 모든 사실관계를 따져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아무튼 핵심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이 되었고, 소비자들을 그렇게 해서 본인은 부당한 이익을 챙긴 거죠. 집단 소송이 진행될 만큼 사태가 아주 크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밝혀진 제품의 오표기된 혼용률이 뭐랄까? 이 정도는 왜 검사 과정에서 혹은 가공 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 있지 하는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 범위가 아니에요. 맞아. 캐시미어 70%에 울 30%라고 판매하던 실인데 성분 검사 결과 나일론이 절반 가까이 섞여 있었거든요. 나일론은 애초에 혼용률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소재였어요. 그러니까요. 나중에서야 이제 또 하는 말들이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처럼 잘 몰랐던 분들도 많았던 거 아닌가요? 그쵸? 믿고 그냥 산 건데 그리고 또 이 실을 사는 과정이 약간 무슨 티켓팅 같은 느낌이잖아요. 막 되게 엄청 경쟁해서 사고 막 산 다음에도 바로 받는 것도 엄청 오래 기다리고 막 그 과정들이 약간 다 부정당한 느낌? 그런 게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지. 아니 진짜. 최근까지도 낑깡님이 무슨 색 실 살지 저한테 막 카톡 보내면서 저희 막 고민했잖아요. 맞아. 이걸 살까? 이걸 사면 저걸 이렇게 조합을 해볼까?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쳤었는데 아니 이걸 알고 나니까 저도 너무너무 황당하고 허무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콘사를 딱 한 번 사봤고 딱 하나를 샀는데 그 콘사도 바로 문제가 된 그 실입니다. 이게 저한테도 있을 정도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샀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걸 팔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진짜 많이 파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블로그 최고 인기 글이 썸네일이 벤츠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실을 산다는 게 막 마트 가가지고 계란 사고 휴지 사고 이런 거랑 다른 느낌이잖아요. 막 이걸로 막 우리가 계란을 사면서 이걸로 뭐 계란말이도 해먹고 막 뭐 간장 계란밥도 해먹어도 막 이렇게 상상하면서 막 상풀하면서 사지 않잖아요. 저 오늘 간장 계란밥 먹었는데 막 그런 상풀하면서 사지 않잖아요. 그냥 대충 뭐 이거 계란 갖다 놓으면 뭐 먹겠지 약간 이러면서 사는 거니까. 근데 이 실은 누구한테 떠줄 옷을 할 건데 그 사람한테 이 색이 어울릴까? 뭐 이 실은 부드러울까? 괜찮을까? 막 이런 걸 상상을 하고 막 선물할 거니까 또 성분이 괜찮은가 막 2번, 3번 확인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완전 공감. 찌개라는 게 실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드는 과정 그 전체가 엄청나게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속여서 파는 바람에 내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됐다. 와, 이게 단순 환불로 과연 해결될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섬유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냥 일반인 소비자인 우리는 그냥 판매자가 써놓은 혼용률을 믿고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매자가 그렇다는데 그걸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불신사회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실들을 막 태워보더라고요. 그 실을 태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 벤츠 소유주님께서 반박을 하시긴 했어요. 그게 되게 90년대 스타일이라고. 근데 제가 읽은 칼럼에서는 공석봉이라고 한국 패션협회 회장, 아시아 패션협회 회장, 국제양모사무국 한국 지부 대표 뭐 아무튼 이런 화려한 이력의 섬유 전문가님이 하시는 말씀이 섬유 성분을 확인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태우는 거래요. 아니 저도 낑깡님이 링크를 전달해줘가지고 한번 읽어봤었는데 섬유 전문가님에 따르면 명과 마는 종이 타는 냄새가 나고 타고 나면 제가 회색으로 남는데요.
근데 실크, 양모 이런 동물성 섬유는 머리카락이랑 손톱 타는 냄새가 나고 제가 검은색으로 남고요. 특히 이런 천연 소재를 태운 재들은 건들면 부서진대요, 바로. 맞아요. 근데 나일론, 폴리 이런 애들은 엄청 느리게 탈 뿐더러 재가 덩어리 져가지고 눌러도 부서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아크릴은 냄새도 엄청 고약하고 태우면 오그라들면서 타는 데다가 근데 또 신기하게 이거는 제가 손으로 부수면 또 부서진다네요. 참 살다 실을 태우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21세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아빠가 옛날에 막 낚싯줄 막 굵은 로프줄 같은 거 자르면 그거 막 이렇게 태워가지고 막 동그랗게 마무리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완전 플라스틱 줄. 그러니까 제가 쓰던 실이 아무튼 그거랑 뭐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황당한데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진짜 믿을 수 있는 판매자가 누구인지 그걸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실의 성분별 특징을 알아두는 것도 모르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느 정도 성분을 알아둬야 어느 만큼으로 가격이 형성이 된다. 뭐 그러니까 판매자가 주장하는 성분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다 이러면은 갸우뚱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니까요. 믿은 사람만 바보 되는 이 상황이 진짜 너무너무 싫은데 같은 소재 실이라도 소재 등급이랑 가공 방법, 가공 기술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 소비하지 못할 실을 너무 사서 쟁이기보다는 그때그때 사용할 실을 좀 자제하면서 사기 위해 노력하자. 분명히 엄청 힘들겠죠? 맞아. 저도 막 그 환불 받는다고 막 실 꺼내는데 정말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쌓았나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실 소재 중에 결국 동물 소재 얘기밖에 못했어요. 분량 조절 완전 대폭망.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저희가 처음 실로 주제를 정했을 때는 바늘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다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니야. 소재만으로도 분량이 넘쳐.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동물성밖에 결국은 못했네요. 근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내용이 지금 오늘 약간 좀 위키피디아 같아서 엄청 방대하고 근데 사실 저희가 섬유 거의 알못이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분들이 듣기엔 좀 오류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 마상을 회복하는 중이에요. 힘드네요. 진짜 이번 일 때문에 속상한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더 예쁜 도안, 새로운 실 이런 거 많이 찾아가지고 다시 재밌게 뜨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뜨태기 위기를 겪으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얼른 새로운 실 찾아가지고 제가 원래 뜨려고 했었던 실터 시작해 보려고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지금까지 랜선 뜨개방 3화 실 소재 편이었습니다. 아니, 실 소재 동물성 편. 맞아요. 동물성 편이었습니다. 동물. 랜선 뜨개방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뜨개 초보님도 고수님도 모두 환영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즐거운 뜨개 하세요. 안녕.